L5 루트를 블락할 건지 L4 루트를 블락할 건지 왜냐면 룸바리제이션이 됐으면은 L5, 6에 주사를 놔야 되거든요. L6에서 뭐 많이 놓으면은 다 올라가서 괜찮아지지만 일단은 정확한 스페시픽하게 그 로컬리제이션을 해야지 우리가 정확하게 블락을 할 수 있고요. 특히 뭐 에피두랄도 마찬가지지만은 트랜스퍼런트 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게 플렉션 익스텐션 뷰를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플렉션 익스텐션 뷰 하면 그 인스타 밑에 보이고요. 이거는 요거는 아마 이게 오타가 나는데 베르톨이 좀 나중에 나옵니다. 그다음에 AVN을 가끔 AVN이 꽤 있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뭐 다 아시는 거죠. 뭐 L4고 이게 정상적인 모양일 때 L4, L5 여기가 페디클이겠죠. 페디클. 요 페디클이 보이는 거는 MBB 블락 때도 이게 중요하고 포라미널 에피두랄 블락 때도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사크로일리악 조인트가 있고 세이크룸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12번째 립이 있습니다. 뭐 이거는 다 아실 거고 좀 자세히 보면은 요게 이제 파셋 조인트죠. 여기가 inferior IAP, inferior articular facet이라고 프로세스라고요. 여기가 inferior facet, 여기 superior facet. 여기 superior facet이 밖에서 이렇게 안으로 받치면서 여기 관절이 파셋 조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이 파셋 조인트가 있고 요것만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스피노스 프로세스와 스피노스 프로세스의 인터라미나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에피두랄 블락을 하는 거고요. 트랜스버스 프로세스와 요 라미나 요 사이에 나중에 또 자세히 보이는 뷰가 있는데 이쪽을 통해서 트랜스 에피두랄 블락을 합니다. 자, 라테랄은 뭐 쉽죠. 라테랄에서 L4, 5 이렇게 보이시면 되겠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포라멘이 잘 넓어져 있는지 요 보통 이제 나이가 드시면 L4, 5의 디스크 스페이스가 많이 좁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인데 파셋 조인트가 있고 여기 이쪽에 포라멘이 있고요. 포라멘.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트랜스 프라미나 에피두랄 블락을 할 때 이 뷰, 오블리크 뷰를 봅니다. 오블리크 뷰를 보면은 잘 보이는 게 이 트랜스버스 프로세스고 이게 페디클이고요. 이게 슈페리얼 파셋, 인페리얼 파셋입니다. 요쪽으로 들어가면 되죠. 요쪽이나 요쪽이나 요 두 군데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거기를 우리가 이제 시암도 약간 오블리크로 해놓고 하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자, 룸바리제이션, 사크라이제이션. 사실 요걸 알기는 참 힘들어요. 왜냐면은 립이 L1에서도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방송과 원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전장을 찍어야 되는데 C1부터 쭉 해서 밑에서 위에서부터 세워와야지 이게 정확한 레벨링이 되고 근데 대충 보면은 거의 알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 정확히 하려면 위에서부터 해야죠. 그러니까 룸바리제이션은 L5에서 S1이 나와야 되는데 S1이 딱 붙어야 돼. 이게 룸바리제인데 세크름이 세그멘테이션 되면서 룸바리제에서 L6가 생겨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는 S1 루트가 되겠죠. 여기가 L5 루트고 이제 그것 때문에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심이 되는 경우는 전장을 찍어서 C1부터 세워보셔야 될 것 같고요. 노말은 이거죠, 노말은. 그 세크랄리제이션은 L5가 S1으로 완전히 되는 경우도 있고, 이같이 부분적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파샬리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L5 루트가 여기겠죠. 이게 실제로는 L5니까. 그래서 이런 걸 좀 구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꽤 있어요, 생각보다. 세크랄리제이션보다는 룸바리제이션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보시면 참 이게 좀 힘든 게 여기 립을 기준으로 하면은 1, 2, 3, 4, 5 이것도 립을 기준으로 하면 1, 2, 3, 4, 5인데 여기는 S1을 써놨잖아요. 이거 에로니까 에론에서 립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장을 찍어서 위에서부터 하나씩 그러니까 크게 찍는 그 올소그람 뷰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찍어서 확인을 해야 될 거예요. 정확히 보려면은. 근데 뭐 로컬에서 안 되면은 오늘은 여기 놨고 다음에 오늘 여기 놔보고 아니 다음에 뭐 이렇게 구별해서 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양을 많이 쓰면은 위아래 다 퍼지니까 크게 문제는 없고요. 그래서 타입 이렇게 놔두고 아 아까 베르톨로 티 신드롬인데 제가 아까 그 스페링을 잘못 써놨어요. 이와 같이 파샬하게 트랜스버스 프로세스가 커지면서 이게 다음에서 이거 아픈 게 이제 벌톨로티스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이제 요것도 아플 수 있지만 여기가 또 구멍이 좁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쪽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신드롬을 하나 아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런 이 부분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고요. 자, 룸바 인스타빌리티. 예, 요거는 사실 서전한테는 중요한데 이게 블락하시는 분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지는 않은데 일단은 각도가 많이 휘거나 이렇게 각이 뭐 15도, 20도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흔들렸을 때 각이 많이 휘거나 여기 그 스폰딜로라이시스 잘 보이네요. 이렇게
플렉션 하시면은 스폰딜로라이스가 잘 보여요. 오블리크도 잘 보이지만. 그래서 플렉션 익스텐트 항상 저는 찍고 있고요. 이렇게 빠지죠. 디스플레이스먼트 15mm 이상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인스타빌리티가 있으면 환자들이 자세를 바꿀 때 많이 아파요. 그러니까 앉았다 일어나고 그럴 때 많이 아파하는 게 되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흔한 실수인데 엑스레이 라디에이팅 페인이 오고 막 엑스레이 룸바 찍었는데 다 이상이 없어요. 근데 환자는 엄청 아파하는데 나중에 허리 주사 여러 번 났는데 딴 데 가서 수술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보이시나요? 여기? 잘 놓쳐요, 이거. 이게 신경외과 의사 선생님도 많이 놓치고 정형외과도 생각보다 생각 안 하면 많이, 왜냐면은 엑스레이 찍으면 여기까지만 찍히거든요. 여기까지. 여기 조금 보일래나 말래나. 그래서 자세히 봐야 되고. 그래서 저는 찍을 때 아예 룸바 스파인을 찍을 때는 그 힙에 헤드까지 찍어라. 증상이 거의 똑같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버터 페인, 라디에이트 페인, 또 무릎까지 아파요. 그러기 때문에 잘 속아요. 이거 꽤 속습니다. 저도 알고도 속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MRI 찍으면 정확히 나타나죠. AVN. 그래서 AVN을 일단은 룰아웃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의외로 또 MRI를 이제 많이 잘 못 보시는 것 같아요. 저야 이제 MRI 갖고 있어서 MRI 항상 루틴으로 MRI를 찍기 때문에 MRI 잘 보는데 이제 MRI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잘 찍어 환자들이 찍으면 좋은데 잘 안 찍으려고 그래서 문제예요. 비싸다고. 그래서 스캔뷰는 저는 사지탈, 엑시알 꼭 필요한 게 오블리크 사지탈. 요걸 잘 안 찍어 다른 로컬에서 가는 거 보면은 요걸 잘 안 찍는데 어떨 때 좋냐면은 프라미날 스테노시스나 프라미날 HMP 때 확실히 잘 보여요. 이게 요 뷰가. 그래서 L4, 5를 일단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기본적으로 아시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정상 노말 스파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개를 띄워놓고 이쪽 뚜루룩 하면 여기 이제 쭉쭉쭉 내려옵니다. 이게 섹션면이고요. 여기 섹션을 엑시얼 섹션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버테브라 바디 약간 위쪽을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볼 거는 지금 일단 바디를 봐야 되고요. 디스크 디네이션 있는지 프로트루전 있는지 봐야 되고 뒤에서 눌리는지 그다음에 본메로의 그 시그널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엑시얼비에서 볼 거는 가장 중요한 센터에 뭔가 나온 게 있는지. 그다음에 요 레벨에서 자르면 페디클이 요 정도 있거든요. 요 정도. 그래서 여기가 딱 뉴럴 포라멘 쪽이에요. 포라멘날 쪽이 딱 지나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보냐에 따라서 포라멘이 보이고 안 보이고 있어요. 여기 포라멘 잘 보인다. 포라멘 깨끗하죠? 넓게. 이게 갱글리언, 이게 갱글리언. 요 갱글리언 눌리면은 여기서 이제 디스크가 탁 나와서 이거 누르면 엄청 아파합니다. 자, 그다음에 소아스 쪽에 마슬들을 볼 수가 있고 뭐 마슬들을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일단 중요한 건 요 센터하고 요 라테랄 포라멘 쪽을 보고 이제 포라멘을 보고 났으면 하나 내려봐요. 하나 내리면 약간 달라지죠. 벌써 포라멘의 이제 밑에 구멍이 보이기 때문에 좀 좁아진 것처럼 보이는데 이건 실제로 좁아진 건 아니에요. 밑에 그 포라멘의 밑에를 자르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고 이 센터 라테랄 이거 라테랄 리시스 센터 포라멘 뭐 하나 더 내려갑니다. 이쪽으로 커팅 레벨 보이죠? 그럼 여기서는 더 좁아지면서 요 뒤에가 보이고요. 또 하나 더 내려갈까요? 다시 이제 그 밑에 있는 그 포라멘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포라멘 아래 밑쪽을 보이고 있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요 디스크 레벨을 다 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지 이게 하나하나 보면서 아 어디가 왜냐하면 한 섹션에서 안 보이는 게 밑에 섹션에서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자세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L5S입니다. L5에서도 비슷해요. 자, 여기 위에서 보면 엄청 이제 뉴럴 포라멘이 크죠. 여기서는 항상 버테브라 바디의 약 3분의 1 정도 밑에서 자르면은 이 뉴럴 포라멘이 잘 보이는 뷰입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정상적인 얼라이먼트를 가진 환자들 이렇게 보이는데 이 노인분들 뭐 80도 90대 완전히 휘어 있는 분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좀 조심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하나 내려왔습니다. 약간 달라지면서 이거 여기서 여기까지 봐야 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만 보면 안 되고 왜냐하면 여기도 디스크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익스트라 포라미널 디스크가 그래서 가끔 또 놓쳐오는 분이 정확하게 루트 심톤인데 거기서 이상이 없다고 그랬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요런 데 잘 뒤져보면은 디스크가 있습니다. 하나 좀 더 내리고요. 그래서 요거는 아까하고 비슷한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요렇게 밑에까지 보고 그 다음에 중요한 뷰는 오블리크 뷰 여기 사지탈 오블리크입니다. 사지탈 오블리크 뷰는 아까는 이렇게 잘랐지만 요거는 이제 요렇게 자르는 겁니다. 요렇게 자르면 뭐가 좋냐? 이 우리가 볼 때는 요 페디클이 정확하게 보이게 만들면은 거가 포라멘이거든요. 포라멘의 중앙 정도 됩니다. 이거. 그래서 이 포라멘이 잘 뚫려져 있고 여기에 디스크가 눌려져 있지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잘 보이는 거는 L5를 위주로 맞췄기 때문에 L5가 잘 보이고 여기는 지금 L5, L4, 5는 거기는 이제
약간 오블릭하게 찍혀서 지금 여기 잘, 요 안으로 좀 당기면은, 왜냐면, L45가 좀 더 메디얼이기 때문에 조금 더 당기면 이거 잘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L5S도 약간 라테랄로 가면 잘, 그러니까 요거를 조정하면은, 요 커팅 라인 있죠? 커팅 라인을 조정하면 자기가 보고 싶어 있는 포라멘을 아우터에서 이너까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거는, 루틴으로 찍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찍어달라고 부탁을 해야 됩니다. 보, 보세요. 이게 약간 이제 메디알로 들어오니까 L34가 잘 보이잖아요. 아까보다. 아까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는 L45가 잘 보이죠. L45 프라멘. 자, 하나, 요걸 잘 보셨다. 요거를 커팅을 약간 안으로 들어왔어요. 자, L45, L34가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요걸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MRI 볼 때 센트랄이 문제냐, 라테랄 리세스가 문제냐, 포라미날이 문제냐, 익스트라포라미날 문제냐인데 이 포라미날은 엑시얼로 볼 때는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커팅 레벨에 따라 커팅이 잘못되면은. 그렇지만은 이 오블리크 사지탈로 잘라서 보여달라. 그러면은 잘 보여요. 이거는 잘 안 놓칩니다. 그래서 더 안으로 들으면 또 위쪽이 더 잘 보이죠. 자, 이게 엑시얼로 잘랐을 때는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자, MRI 패솔로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볼 게 두 가지죠. 사실 간단합니다. 룸바는. 뭐, 거의 멀티플 마이엘로마나 뭐, 튜머 같은 거 다 빼고, 저희가 이제 로컬에서 제가 봐서는 딱 한 분, 멀티플 마이엘로마 환자 한 명 봤고요. 그분 이제 대학으로 보냈고, 거의 99%는 요 둘 중에 하나, HMP나 스테노시스. AVN이 가끔 있긴 하지만, AVN은 이제 거기를 생각을 해보니까, HMP는 센트랄이냐, 파라센트랄이냐, 그러니까 라테럴 리세스나 파라센트랄 똑같고요. 포라미날이냐, 엑스트라 포라미날이 중요하고요. 스테노시스도 센트랄이냐, 라테럴 리세스냐, 포라미날이냐, 여기도 엑스트라 포라미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드물지만. 그래서 요 네 가지 부위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일단 가장 쉬운 디스크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스크는 뭐 간단히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익스트루전, 익스케스트론, 프로트전 다 뭐 여러 가지 분류가 있는데 뚫지 않으면 프로트루전, 뚫으면 익스트루전, 요 끄내기가 떨어져 있으면 시케스트론. 그러니까 사실 많이 보는 게 익스트루전이죠. 심하게 오는 사람들, 뭐 시카스도 있겠지만 프로트루전도 꽤 아파하는 사람도 많아요. 벌징 디스크는 아까 그 제 친구 것처럼 뭐 벌징 디스크일 수도 있고 애놀라 테일 수도 있고 아이디 디스크도 있고 뭐 어쨌든 그쪽에 아파하는 분도 요것 때문에 아파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안 아프다고 말은 못해요. 이게 사이드 버티블 너브가 자극이 되는 거에 따라서 아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컨테인드냐, 럽처드냐, 뭐, 이거야 뭐 보시면 아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PLL이 여기 중앙을 맡고 있잖아요. 그래서 센트럴 쪽에서 나온 거냐, 이쪽에 파라센트랄 또는 서브 아티큘라. 왜냐하면 여기가 뭐 파세 조인트가 안으로 들어오면서 그 미치기 때문에 서브 아티큘라 그리고 스테노시스가 되게 많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거기는 서브 아티큘라, 라테랄 리세스 똑같은 말입니다. 라테랄 리세스, 파라센트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 포라멘, 이 페디클 밑에 있는 포라미날 존 여기도 잘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잘 놓치는 게 이 파라테레나 엑스트라 포라멘 똑같은 말입니다. 엑스트라 포라미날, 그러니까 포라멘의 엑스트라 포라미널 존에서 디스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게 센터에 나온 거죠. 센터에 나온 거고요. 여기는 센트럴 쪽에 디스크가 있고 보면은 여기에 이제 벌티브라 포라멘 쪽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디스크가 나옵니다. 여기가 이제 센트럴도 나오고 라테랄도 나오고 포라멘도 나오고 라테랄 이게 엑스트라 포라멘도 많이 나왔어요. 엄청 많이 나왔죠. 전체적으로 다 나온 거 이게. 그러니까 요것만 나오면 센트럴, 요쪽만 나오면 라테랄 리세스, 여기만 나오면 포라미날, 여기만 나오면 엑스트라 포라미날인데 이분은 한꺼번에 다 나왔어요. 여기 이제 우리가 이거는 오블리크 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 라테랄 그냥 사이탈 뷰인데 사이탈 뷰도 어느 정도 보이긴 보여요. 여기서 디스크 나온 게 보이죠. 요게 아마 루트하고 같이 눌려 있는 것 같아요. 저기. 그래서 엑스트라 포라미널이 사실 참 찾기가 힘듭니다. 여기 밖으로 나와 있는 이게. 자, 얼핏 보면은 잘 이게 화살표가 있네요. 자, 여기 이렇게 쭉 보시면 약간 벌징도 있고 애놀라 테어도 있지만은 이쭉 보면 여기는 밋밋한데 쭉 가다 보면 여기는 볼록 뭐가 튀어나왔죠, 요거. 요게 엑스트라 포라미널입니다. 요걸 사실 참, 저도 처음에 많이 놓쳤어요. 근데 이제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이 경험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한 30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요새는 엑스트라 포라미 잘 안 놓치는데 증상이 생각보다 심한데, 엑스레이상, MR에서 잘 안 보인다 그러면 엑스트라 포라미나를 먼저 생각해요. 이게 비대칭이고, 이거 볼록, 로컬라이즈되게 볼록 튀어나온 게 보이고 있고요. 여기도 있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보겠습니다.
남자 26세, 타병원 신경치료 12번. 12번이나 맞았어요. 젊은 애인데. 허리 통증 바스육, 방사통 6, 그 다음에 L5 루트는 좀 약해져 있고, 모터 약간, 뭐 센소리는 떨어져 있고, SLR은 라이트가 2, 30도면 엄청 아파해요. 근전도는 L5 라디큘러 팻이 나타나고, 근데 허리는 별로 아프진 않다고 그러고, 엉치가 심하고, 변기통 앉을 때 제대로 못 앉는다. DTR은 이퀴보칼. DTR은 뭐 스페시픽하지는 않으니까 어퍼 레벨 아니면 SLR은 20도, 60도, 모터는 우측이 약화되고, 앵클도 약화되고, 근데 센서로도 약화돼 있고 대소변 보기 힘들다 힘죽입니다. 벌써 뉘앙스가 오시죠? 아, 이분은 L5 심전이 있겠다 오른쪽으로. 자, 이런 거 아시고 일단 뭐 엑스레이는 생략하고요. 보면은 이제 엑시알 뷰에서 보면은 약간 여기 디제네이션 여기도 좀 있죠. 그래서 아직은 어딘지 모르겠어요. 자, 하나 내려갔습니다. 아까하고 비교가 됩니까? 여기 처음 거고 여기 약간 위쪽에서 이 포라멘 쪽에서 자르는 거고 괜찮죠? 약간 내려가면 약간 볼록 튀어나와요. 이거는 사실 디퓨즈 벌징, 로컬라이즈드 벌징이 아니고 이렇게 디퓨즈 벌징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 많이 눌리죠. 여기서 뭐가 눌릴 거예요? 여기가 4, 5 스페이스거든요. 아까 생각하시면 4, 5 스페이스의 라테럴 리세스로 내려가는 러브는 L5 루트입니다. 따라서 이 환자가 아파하는 게 버터가고 라테럴 사이 라테럴 레그 라테럴로 아파하고 앵클 도시플렉션 안 되고 빅토 도시플렉션 안 되고 센서로 L5 루트가 약해져 있어요. 정확하게 진단이 되는 거죠. 이게 더 심하죠. 더 내려오면은. 항상 디스크 레벨 우리가 자르라고 보내주면은 이게 보통 이렇게 디스크 레벨 자르고 툭 넘어가서 또 디스크 레벨 이렇게 잘라줘요. 거의 방사선과에서. 그래서 이제 엑시얼로 보면은 이렇게 이제 사지탈로 볼 수가 있고요. 약간 이제 밖으로 가서 이제 포라미나를 보려고 한 거예요. 포라미나는 괜찮잖아요. 포라미나를 이쪽에서 눌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치료할 때 이분은 저 에피두랄 하게 되면은 이쪽에 하거나 아니면 L4-5의 레트로 디스칼 어프로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블락은 뭐 12번 하고 와서 블락은 아닌데 수술했는데 뭐 결과는 좋아졌습니다. 이분도 좀 재밌는 분인데요. 72세, 최근 다 환자들만 모아봤습니다. 못 걷고, 허리가 당기고, 이분은 이제 옛날에 저한테 수술받고, 수술하자고 그랬는데, 뭐 싫다고 해서 갔는데 다시 더 심해져서 왔어요. 근전도상 L3부터 S1까지 라디큐로패치, 3, 4, 5, S1. 그러니까, 어쨌든 L3가 눌릴 정도면 그 위에서 문제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보면은 벌써 라테랄에서 보이죠? 이렇게 엄청 많이 튀어나왔어요, 이렇게. 그죠? 여기는 이제 위에 커팅이 때문에 안 보이지만, 자, 한 칸 내려가 볼까요? 자, 점점 보이죠? 여기 좀 스테노시스도 좀 있고, 여기도 좁아져 있고요. 자, 점점 좁아졌습니다. 보면은, 여기 엄청 많이 튀어나왔죠? 이렇게. 여기 완전히 좁아졌어요, 이쪽으로. 여기 볼록 튀어나온 거죠. 여기 익스트루드 된 것 같아요, 익스트루드 된 거. 그래서 거의 못 걸었어요, 이분은.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다른 분, 이제, 지금은 이제, 이게 MRI 진단만 하는 겁니다. 77세, 이분은 프라미나 HP인데 우측 엉치가 아프고 우측 허벅지, 무릎이 아프다 그래요. 무릎이 전방 못단계 통증 있고 무릎도 아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L3나 L4 쪽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벌써 이분은 이제 좀 디레이션이 심해요. 일단 보면은 엑스레이 상에서도 뭐 디젤 스콜레시스가 있고요. 1, 2, 3, 4, 5, 3, 4 쪽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좀 좁아져 있고 네. 플렉션 익스텐션 뷰 상에는 크게 좀 차이는 안 보이는데 뭐 인스톨비트는 크게는 없는 것 같아요. 오블리크 뷰도 뭐 심한 사람은 이게 포라민이 작게 보이는데 사실 오블리크 뷰에서는 우리가 시술할 때는 많이 도움이 되는데 진단시는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분을 이게 사지탈로 보면은 여기 뭐가 좁아져 있죠? 이쪽으로 여기가 어딘지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 자 옆으로 가면은 어떻게 해요? 포라민이 좁아지죠? 5, 4, 3, 4 3, 4 포라민이면은 3번 루트가 눌리죠. 3번 루트가 눌리니까 무릎이 아프다고 할 수가 있어요. 네? 라테랄 리세스도 있고 그래서 사지탈 오블리크로 봤습니다. 사지탈 오블리크 완전히 눌리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특히 할 때는 여기 버티 페디클을 딱 맞춰야 돼. 이분은 이 로테이션 심해서 잘 안 맞은 것 같은데 이쪽에서 루트가 사라진 게 보입니다. 약간 이제 옮기면은 또 이제 그 정상적인 루트가 보일 수는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포라미날 스테노시스, 포라미날 HMP를 이제 진단을 하시는 거고요. 스테노시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테노시스는 비슷해요. 아까는 디스크고 지금 스테노시스고 센트럴 스테노시스, 라테럴 리세스 스테노시스, 프라미널 스테노시스, 엑스트라 프라미널 스테노시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나왔던 그입니다. Central Lateral Recess 또는 Subarticular, Foraminal, Extraforaminal. 요것만 아시면은, 아, 우리가 레벨이 어디 부위가 어느 부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뭐 이제, 요게 이제 왜 여기를 Subarticular 프로가 이게 스페이스를 하냐면은 이게 아티클이잖아요. 이게 SAP입니다. SAP의 이 안쪽으로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SAP가 크면서 이 안에 캐널을 만든 것 같아요. 라테랄 리세스 캐널을. 그래서 여기서 눌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라테랄 리세스라고 하고요. 이게 센트럴 존, 서브 아티큘러 존, 그러니까 결국 서브 아티큘러 존이 파라센트럴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이쪽이 또는 라테랄 리세스라고도 한 똑같은 말이고요. 포라미날 존, 엑스트라 포라미날 존. 그러니까 엑시알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 코로나를 뷰로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이것도 그림이 좀 잘못됐는데 실제로 루트는 여기 딱 페디클을 거의 감고 들어가요. 감고. 그래서 이게 이게 정상이고 이게 이제 스테노시스가 심한 경우인데 스테노시스가 심한 경우는 디스크 디저네이션 이게 세 개 조인트가 망가지죠. 디스크가 망가지고 양쪽 파세 조인트가 망가지면서 오스테오파이트가 생기고 좁아지면서 디스크가 나오고 이게 전체적으로는 파세 조인트 리가멘트 플라브의 하이퍼트로피 그다음에 또 파세 조인트 하이퍼트로피에서 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제 느낌에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디젤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이제 디스크의 수분이 없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없어지면서 이 디스크의 하이트가 낮아지기 때문에 뭐 모든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디스크 하이트를 높이는 방향으로 저희는 이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브 아티큘러 스테노시스의 전형적입니다. 이렇게 에, 파셋에 아스로페스티가 오면은 이렇게 넓어지면서 커지면서 이게 파셋이 오스테오파이트에서 이렇게 눌러요. 그래서 이게 라테랄 리세스 스테노시스도 일으키면서 루트 페인도 나타내고 라디에이팅 페인도 나타내게 됩니다. 자, 여기가 이제 그레이드인데 이게 정상이고요. 조금 심한 거, 더 심한 거, 더 심한 거. 제가 에피두랄 블락 환자 중에 가장 결과 좋았던 분이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강원도에서 사시는 분인 것 같아요. 한 번 딱 맞고 가셨어. 잊어버렸는데 8년 만에 오셨어요. 8년 만에. 그래서 웬일이세요? 그러니까 8년 전에 맞은 주사 놔달래요. 그거 하나 맞고 8년 견뎠다고. 그래서 전번에 맞고 가셨는데 아직은 안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의외로 에피두랄 블락이 결과가 좋고요. 제 경험으로는 한 뭐 토탈 그러니까 뭐 이게 다 이제 이게 심하냐 덜하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토탈로 해서는 한 6, 70%는 효과를 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안 하시는 분은 꼭 하시라고 추천드리고 사실 요새 뭐 통증이 이렇게 인기 좋은 이유가 이 블락, 블락의 것 때문에 결과가 좋죠. 이게 개업하기도 좋고 다들 이제 개업하시니까 프라미나 스테노시스입니다. 프라미나 스테노시스 아까 보여드렸면 디스크 디레이션이 오면서 요것만 달랑 오지는 않아요. 사실 디스크 디레이션 오고 이게 가라앉으면서 이게 파세 라스로페시티가 오고 여기서 뒤에서 눌리는 거죠. 뒤에서 눌리면 프로그램 스테인시스, 앞에서 눌리면은 디스크 디레이션에 의해서 디스크 모티리얼이 나와서 그럴 수도 있고요. 자, 요게 이제 심하지 않은 거, 요게 좀 심한 거, 엄청 심한 거, 여기 오스테오파이드에서 완전히 눌린 거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기다 주사를 놔야 되죠. 여기다. 컴프레션 에어리 아나토미. 제가 이제 한 7년, 8년, 한 10년 된 것 같네요. 거기 일본 분인데, 잠깐만요. 또 이게 뭐가 또 꺼졌어. 일본 분이신데, 저희 나라에서 강의를 해서 너무 슬라이드가 좋아서 가지고 쫓아가서 받아왔습니다. 이게 슬라이드가 상당히 감동적이라서요. 그래서 크로스 섹셔널 스페이스 루트 터널을 크로스 섹션, 이게 사실 듀라 자체가 눌려서 문제가 올 수도 있지만은 이 루트가 나가는 부위가 눌려가지고 문제가 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프록시말 파트가 있고 포라미널 파트가 있고 엑스트라 포라미널 파트가 있어. 이거 다 우리가 했던 건데 약간 이제 이분이 그림을 좋게 해가지고 이분이 시니치 기쿠치라는 뭐 여기 있는 메이커 유니버시티 어쨌든 그때 한 번 뵙고는 못 봤어요. 그래서 이번은 너브루트 컴프레션은 서브 아티큘러 인트로머터 우리가 알죠. 페디큘러 킹킹 이건 또 새로운 언어예요. 그래서 새로운 텀이라서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포라미날 인크로치먼트, 엑스트라 포라미날 다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라테랄 리세스 스테노시스, 포라미날 인크로치먼트, 엑스트라 포라미날 스테노시스. 사실 정확하게 센트럴 스테노시스만 탁 오는 건 없어요. 라테랄 리세스가 스테노시스 심해져서 이렇게 센터 쪽에 와서 센터가 좁아지는 거지. 센터는 끝까지 남아있죠. 센터의
정센터에서 그 높이는 남아있죠, 보통은. 그래서, 어, 서브아티큘러 인트레먼트, 프라미널 인트레먼트, 익스트라파미널, 이게 페디큘러 킹킹은 제가 찾아보니까 킹킹이라는 용어는 직선인 무언가의 날카로운 비틀림. 그러니까, 뭐, 곡선이 가더라도 뭔가 비틀리고 꼬이고, 쉽게 말하면 끼었다. 끼었다도 조금 확실히 표현은 안 해준다. 어쨌든 뭐, 어떤, 유연하게 가는 곡선이 뭔가 어디선가 눌리거나 잡아당겨지거나 끼거나 스트럭션을 받는 걸 킹킹이라고 합니다. 자, 서브 아티큘러 인트루먼트는 우리가 여기 파셋 조인트 밑에 있었죠. 이렇게 눌려 여기 눌려 있는 거죠. 여기 L4부터 여기 눌려 있고 L5 여기 이 파셋이 이게 인페리얼 아티큘러 파셋인데 수페리얼 아티큘러 파셋이 커져요. 그러면서 여기 밑에가 눌립니다. 아까처럼 여기 눌려 있는 거 보일 수 있고요. 자, 페디큘러 킹킹은 참 이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죠. 어쨌든 이게 내려가면서 이게 찐 눌리는 거죠. 이게 너브 루트를 찐 눌리거나 아니면 끼거나 뭐 그런 게 킹킹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프라미널 인크로치 이제 프라미널 이쪽에서 나오는 거 여기서 서브 아티큘러 인크로치먼트, 여기 프라미널 인크로치먼트 이렇게 신경이 눌려 있는 게 보이고요. 엑스트라 프라미널 인크로치는 이쪽 밖으로 나가서 눌려 있는 거죠. 이렇게 페디클을 지나서 눌려 있는 겁니다. 이거 가끔 있습니다. 이것도. 더블. 여기도 서브 아티큘러도 눌릴 수 있고, 프라임도 눌릴 수 있어요. 예, 라테럴 리세스도 눌려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요게 사실 디제너레이티드 스콜리오시스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죠. 이게 킹킹도 있을 수 있고, 라테럴 리세스 스테노시스도 있고, 프라미널 스테노시스도 있을 수 있고, 뭐, 엑스트라 프라미널도 있을 수 있고, 다 모인 게 디제너레이티브 스콜리시스의 심토마틱 환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게 좀 치료하기 힘들죠. 자. 몇 개 케이스를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이게 59세, 허리가 아프다, 뒤처리가 힘들었다, 최근 일어난 다리가 휙 일어났다. 이 환자들이 우리가 원하는 버터 페인, 라디에이팅 페인으로 이야기를 안 해요. 아주 모호하게, 이분 좀 모호하게 이야기한 것 같아. 잘 못 일어난다. 허리가 아파서 뭐, 평지는 괜찮고, 차이가, 뭐, 다리 차이가 있고, 다리가 휘청이고, 걷다가 다리 힘 빠진 적 없다. 저는 이제 클라우디케이션을 생각해서 이야기했는데, 그런 거 없다. 그러니까 허리가 꽉 눌린 것 같고, 아마 스테노시스. 다리 당긴 건 있다. 누워있을 때 홍두깨 미는 거 교정하면 아프다. 이건 잘 모르겠어요. 정확히 물어보니, 이제 말하시는 대로 적어가지고. 반드시 자기가 힘들다. 이게 다리 구부리면 편하다는 거는 우리가 SLR하고 비슷하죠.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고 있으면 아프고 약간 구부려서 너브가 릴렉세이션 되면 안 아프다는 얘기거든요. 반드시 누워있고, 반드시 누워있기 힘들죠. 엎드려 있는 게 편하다고 했고, 중이염이 있다. 이거는 왜 적어놨냐면은 CRP가 1.3이에요. 그래서 혹시 엔드플레이트의 인펙션이나 그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CRP가 높아서 이분은 중이염 때문에 이게 높을 수도 있겠다. 바스팔 가끔 저림이 있다. 그다음에 근전되지만 L5S1 보스 크로닉 폴리라디큘러 패시로 나왔습니다. 자, 엑스레이상 뭐 특별한 이상 없었고요. 플렉션, 익스텐션 뷰 뭐 특별한 이상 없습니다. MRI가 문제죠. MRI가 여기 보시면 약간 볼록 튀어나왔죠? 여기 위에는 괜찮고 좀 내려갑니다. 내려갑니다. 여기 약간 좁아져 있는 것 같고 오른쪽. 근데 이분은 오른쪽 왼쪽에 라디에이팅 페인은 없어요. 그래서 프라밀 쪽은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쪽에 약간 스테노시스가 라테랄 리세스 스테노시스가 이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이제 좀 진행이 되는 것 같고 센트럴까지 아직 오고지는 않은 것 같고 자 여기 좀 더 좁아져 있죠? 되게 이게 좁죠. 그래서 이 정도면은 사실 심한 사람은 심하게 호소해요. 통증을. 근데 이분은 그렇게 심하게 호소하니 약간 불편하고 누워있기 힘들고 좀 걸을 걷기는 좀 편했고 뭐 여러 가지 증상이 조금 애매모호하게 나타나는데 이런 증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밑으로 내려가면 약간 좀 괜찮고 밑으로 가면 자 오블리크 보면은 포라면은 괜찮아요. 포라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여기 반대쪽 포라면도 괜찮고 그래서 그분은 이제 스테노시스